일단 박 전 대통령 공소 유지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수희 변호사님. 예. 4일 후면은 박 전 대통령이 구속 53일 만에 이제 모습을 드러낼 텐데 이게 뭐 사복인지 혹은 또 어떤 차림인지에 대해서도 벌써부터 좀 관심들이 많습니다. 좀 많이들 보셨죠? 이제 그 이재용 그 부회장의 경우에는 사복을 입고 나왔고 지금 뭐 최순실 씨의 경우는 사복도 입었다가 수의도 입었다가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그 지금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사복을 입어도 되고 수의를 입고 출정을 해도 되고 선택입니다. 그런데 예. 아무래도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본인이 무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 수의는 아니고 사복을 입고 나오지 않겠느냐. 그리고 머리도 올린 머리는 혼자 할 수 있는 머리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 저도 그 휴가 사진 때처럼 뭐 그렇게 묶은 머리 정도로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식사를 잘 못한다라는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그 얼마나 좀 헬스케졌을지 어떤 좀 외모가 어떤 모습이냐에 따라서 조금 반향이 그나마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예, 이현정 의원님 네. 오늘 오전에 그 집업에 일반인들이 그 방청권을 받으려고 줄 서 있는 모습을 지금 보실 텐데 네. 이만큼 재판에 지금 관심들이 많아요. 네. 저희가 실제로 생중계로 좀 그 모습을 지켜볼 수 있나요? 일단 지금 재판부에서는 일단 아마 출정하는, 그러니까 재판정에 지금 들어오는 모습, 그까지는 일단 공개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재판 자체는 이제 물론 비공개를 하고 지금까지 보니까 이제 한 그 417호 대법정에 한 15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데 일반인한테 배정된 게 한 68석 정도 돼요. 근데 지금까지는 한 7.7대 1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일단 경쟁률 자체가. 방청 열기가 좀 화면 그렇죠. 보니까 대단하네요. 그만큼 이제 이게 역사적인 재판이기 때문에 이제 박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도 있고 또 뭐 반대하는 분도 있고 다양하게 이제 한번 역사의 재판을 직접 보고 싶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어제의 재판이 첫 재판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어제 비선 진료 한 6명이 전부 다 유죄가 떨어졌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보면 지금 이제 물론 재판부는 다릅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떤 법원의 인식 자체를 좀 엿볼 수 있지 않는가 싶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엄격하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제 같은 경우도 법원 그 국회 위증죄에 대해서 실형을 1년을 법정 구속을 시켰습니다. 예. 그만큼 지금 재판부가 이 국정농단에 대해서 상당히 엄하게 지금 어떤 형을 내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 자체가 내일의 어떤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도 상당히 좀 좌우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또 예측도 해봅니다. 다음 주면 있을 박 전 대통령의 재판 어떤 입장 또 뭐 전면 부인 뭐 이렇게는 어느 정도 감지가 됩니다만 사실 지금부터 볼 이 대목을 살펴보면 앞으로 있을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태도도 좀 점쳐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신문조서 아주 일부가 한 매체를 통해 좀 공개되는데 화면을 같이 보시죠. 네, 나오는군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나라를 위해 밤잠 설쳐가면서 3년 반을 고생인지 모르고 살았는데 제가 그 더러운 돈을 받겠다고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더럽게 만듭니까? 이수희 변호사님. 예. 저걸 어떻게 저희가 판단해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굉장히 좀뭐 이런 걸 원색적이라고 표현해야 되는 이제 격한 감정이 좀 읽히죠. 이 조서를 봐도.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제 뇌물죄라고 하는 그 뇌물이라는 단어 그리고 뇌물죄라는 죄명에 너무 큰 거부감이 있다 보니까 법적인 해석이라든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좀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뇌물이라고 그래서 언제나 다 뒤쪽으로만 받고 은밀하게 받는 것만이 뇌물이 아닌 건데 그렇게 좀 그 협소하게 뇌물죄 전체에 대해서 제대로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면에서 변호인들이 변호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아마 이 조서를 받는데도 그 수사 검사들이 좀 많이 답답했겠다라는 그런 느낌을 좀 저는 조서를 보면서 봤습니다. 예, 허 교수님 저는 이제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더럽게 만듭니까? 이 말이 귀에 들어오는데 이 말 속을 들여다보면 누군가 나를 이렇게 만들고 있다. 누가 나를 더럽게 만들고 있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본인은 뭐 지금 어쨌든 뭐 국익을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이렇게 공익재단을 만들고 또 국가 문화 융성 발전, 체육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공익재단을 만드는 이런 좋은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뇌물이고 뇌물을 받아서 어떤 사적으로 편취하는 형태의 재단이었고 실제 나중에 그 재단이 운영되면은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적으로 운영하면서 사적 이익을 취할 것이다. 그래서 이건 뇌물이다 하는 것들로 자꾸 몰아가니까 자기를 어떤 그 정치 지도자의 반열에서 봐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런 자범적 수준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굉장히 거기에 대한 이제 거부 반응이 강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 강력하게 이렇게 반발하고 어떻게 나를 이렇게 더러운 수준으로 만드는가에 대한 그런 반발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옥중 신문조서 또 하나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것은 오늘 한 매체를 통해 공개된 새로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신문 조서 내용입니다. 최순실 씨를 좀 질문을 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최순실이 유치원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최원장이라고 불렀다. 다음 것 또 있습니다. 같이 보시면 저 부분이 아마 그 정규재 TV와 인터뷰와도 크게 다른 내용이 아닌 게 삼성동 사저 관련해서 자택 관련해서 전혀 사실이 아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고용한 오래된 자택 사저 관리인이 있었고 월급도 제가 지불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씨와 같이 엮이는 거 그렇게 될 경우 지금까지 쭉 지적돼 왔던 게 하나는 공범관계라는 거 아닙니까? 국정농단에 예를 들면 최순실 씨를 비선으로 인정을 할 경우 이 국정농단에 있어서 공범관계가 인정이 되는 것이고 아까 또 삼성동 사저 문제라든가 또 뭐 이런 옷값 지불 문제 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최순실 씨가 지불을 하고 그것을 관리하고 집까지 그랬다 한다면은 그동안 논란이 됐던 경제 공동체 공동 지갑론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예.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최순실 씨는 과거의 인연으로 인해서 소소한 자기 일상을 좀 더 챙겨주는 사람이고 최순실 씨가 지금 저지른 그런 비리라든가 농단은 나하고는 관계없이 최순실 씨 개인이 자기를 팔아서 대통령을 팔아서 했던 또 아니면 뭐 호가호위를 했던 어쨌든 개인의 비리 자원이다. 이렇게 지금 본인과 최순실 씨하고 관계를 이렇게 좀 분리해서 이렇게 어떤 재판 전략상으로도 이렇게 분리해서 이렇게 진술하고 그런 전략으로 재판에도 임하려는 건 그런 의중을 보인 것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수희 변호사님 예. 지금 이제 검찰의 수뇌부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는데 이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그 아까 백혜련 그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공판 유지되는 공소 유지되는 거는 뭐 사실 인사하고는 크게 관련이 있는 건 아니죠. 다만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말씀하셨지만 이 그 두 이영렬 그 전 징검장이라든가 뭐 그 안태근 검찰국장의 이런 좌천 뭐 이런 그 또 감찰 업무 지시가 주 목적은 공직 기강이 해이했다. 그것을 다잡기 위한 거다라고 말씀하신 바도 있는데요. 저는 지금의 이제 검찰의 인사가 이제 공직 기강이 사실상 좀 지금 보면 제가 재판을 다녀봐도 그렇고 뭔가 좀 약간 해이하다는 느낌은 있어요. 이렇게 정상적인 국정 운행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조금 피부로 느껴지는 면들도 있었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외려 좀 공직 기강이 잡힐 수 있는 계기가 된 걸로는 보이고요.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뭐 이 공소 유지는 인사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을 거다.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렇군요. 윤석열 신임 지검장의 파격 인사 그리고 박 전 대통령 재판 관련해서 첫 번째 주제로 짚어봤습니다. 삼성동 사저 관련해서 자택 관련해서 전혀 사실이 아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고용한 오래된 자택 사저 관리인이 있었고 월급도 제가 지불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씨와 같이 엮이는 거 그렇게 될 경우 지금까지 쭉 지적돼 왔던 게 하나는 공범관계라는 거 아닙니까? 국정농단에 예를 들면 최순실 씨를 비선으로 인정을 할 경우 이 국정농단에 있어서 공범관계가 인정이 되는 것이고 아까 또 삼성동 사저 문제라든가 또 뭐 이런 옷값 지불 문제 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최순실 씨가 지불을 하고 그것을 관리하고 집까지 그랬다 한다면은 그동안 논란이 됐던 경제 공동체 공동 지갑론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예.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최순실 씨는 과거의 인연으로 인해서 소소한 자기 일상을 좀 더 챙겨주는 사람이고 최순실 씨가 지금 저지른
그런 비리라든가 농단은 나하고는 관계없이 최순실 씨 개인이 자기를 팔아서 대통령을 팔아서 했던 또 아니면 뭐 호가호위를 했던 어쨌든 개인의 비리 자원이다. 이렇게 지금 본인과 최순실 씨하고 관계를 이렇게 좀 분리해서 이렇게 어떤 재판 전략상으로도 이렇게 분리해서 이렇게 진술하고 그런 전략으로 일단 박 전 대통령 공소 유지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수희 변호사님. 예. 4일 후면은 박 전 대통령이 구속 53일 만에 이제 모습을 드러낼 텐데 이게 뭐 사복인지 혹은 또 어떤 차림인지에 대해서도 벌써부터 좀 관심들이 많습니다. 좀 많이들 보셨죠? 이제 그 이재용 그 부회장의 경우에는 사복을 입고 나왔고 지금 뭐 최순실 씨의 경우는 사복도 입었다가 수의도 입었다가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지금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사복을 입어도 되고 수의를 입고 출정을 해도 되고 선택입니다. 근데 예. 아무래도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본인이 무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 수의는 아니고 사복을 입고 나오지 않겠느냐. 그리고 머리도 올린 머리는 혼자 할 수 있는 머리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저도 그 휴가 사진 때처럼 뭐 그렇게 묶은 머리 정도로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식사를 잘 못한다라는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얼마나 좀 헬스케졌을지 뭐 어떤 좀 외모가 어떤 모습이냐에 따라서 조금 반향이 그나마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예, 이현정 의원님 네. 오늘 오전에 그 집업에 일반인들이 그 방청권을 받으려고 줄 서 있는 모습을 지금 보실 텐데 네. 이만큼 재판에 지금 관심들이 많아요. 네. 저희가 실제로 생중계로 좀 그 모습을 지켜볼 수 있나요? 일단 지금 재판부에서는 일단 아마 출정하는 그러니까 재판정에 지금 들어오는 모습 그까지는 일단 공개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재판 자체는 이제 물론 비공개를 하고 지금까지 보니까 이제 한 417호 대법정에 한 15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데 일반인한테 배정된 게 한 68석 정도 돼요. 근데 지금까지는 한 7.7대1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일단 경쟁률 자체가. 방청 열기가 좀 화면 그렇죠. 보니까 대단하네요. 그만큼 이제 이게 역사적인 재판이기 때문에 이제 박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도 있고 또 뭐 반대하는 분도 있고 다양하게 이제 한번 역사의 재판을 직접 보고 싶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어제의 재판이 첫 재판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어제 비선 진료 한 6명이 전부 다 유죄가 떨어졌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보면 지금 이제 물론 재판부는 다릅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떤 법원의 인식 자체를 좀 엿볼 수 있지 않는가 싶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엄격하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제 같은 경우도 법원 국회 위증죄에 대해서 실형을 1년을 법정 구속을 시켰습니다. 예. 그만큼 지금 재판부가 이 국정농단에 대해서 상당히 엄하게 지금 어떤 형을 내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 자체가 내일의 어떤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도 상당히 좀 좌우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또 예측도 해봅니다. 다음 주면 있을 박 전 대통령의 재판 어떤 입장 또 뭐 전면 부인 뭐 이렇게는 어느 정도 감지가 됩니다만 사실 지금부터 볼 이 대목을 살펴보면 앞으로 있을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태도도 좀 점쳐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신문조서 아주 일부가 한 매체를 통해 좀 공개되는데 화면을 같이 보시죠. 네, 나오는군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나라를 위해 밤잠 설쳐가면서 3년 반을 고생인지 모르고 살았는데 제가 그 더러운 돈을 받겠다고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더럽게 만듭니까? 이수희 변호사님. 예. 저걸 어떻게 저희가 판단해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굉장히 좀 뭐 이런 걸 원색적이라고 표현해야 되는 이제 격한 감정이 좀 읽히죠. 이 조서를 봐도.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제 뇌물죄라고 하는 그 뇌물이라는 단어 그리고 뇌물죄라는 죄명에 너무 큰 거부감이 있다 보니까 법적인 해석이라든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좀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뇌물이라고 그래서 언제나 다 뒤쪽으로만 받고 은밀하게 받는 것만이 뇌물이 아닌 건데 그렇게 좀 협소하게 뇌물죄 전체에 대해서 제대로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면에서 변호인들이 변호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아마 이 조서를 받는데도 그 수사 검사들이 좀 많이 답답했겠다라는 그런 느낌을 좀 저는 조서를 보면서 봤습니다. 예, 허 교수님 저는 이제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더럽게 만듭니까? 이 말이 귀에 들어오는데 이 말 속을 들여다보면 누군가 나를 이렇게 만들고 있다. 누가 나를 더럽게 만들고 있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본인은 뭐 지금 어쨌든 뭐 국익을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이렇게 공익재단을 만들고
또 국가 문화 융성 발전, 체육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공익재단을 만드는 이런 좋은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뇌물이고 뇌물을 받아서 어떤 사적으로 편취하는 형태의 재단이었고 실제 나중에 그 재단이 운영되면은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적으로 운영하면서 사적 이익을 취할 것이다. 그래서 이건 뇌물이다 하는 것들로 자꾸 몰아가니까 자기를 어떤 그 정치 지도자의 반열에서 봐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런 자범적 수준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굉장히 거기에 대한 이제 거부 반응이 강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 강력하게 이렇게 반발하고 어떻게 나를 이렇게 더러운 수준으로 만드는가에 대한 그런 반발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옥중신문조서 또 하나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것은 오늘 한 매체를 통해 공개된 새로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신문조서 내용입니다. 최순실 씨를 좀 질문을 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최순실이 유치원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최 원장이라고 불렀다. 다음 것 또 있습니다. 같이 보시면 저 부분이 아마 그 정규제 TV와 인터뷰와도 크게 다른 내용이 아닌 게